안녕하십니까. 여의만만의 이용렬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의만만의 이용렬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은입니다. 여의만만의 이용렬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은입니다. 여의만만의 이용렬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은입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너무 삭막하거든요. 있어야 돼. 옛날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2003년 11월 3일 첫 방송을 시작했던 여의만만의 터줏대감 MC 이홍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편안한 웃음으로 시청자들의 친구가 되었던 최고의 입담꾼인 이홍렬과 물론 이거야 주변에서 참 많이 놀랐다. 놀랬겠다. 형이 하는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 그러면 이렇게 흐르다. 지난해 11월 박준희에 이어 여의만만의 2대 안방마님이 되어 발랄하고 특유의 귀여운 매력으로 편안한 진행을 선보인 홍은희. 언제나 행복한 아침을 열어주었던 이홍렬, 홍은희 두 MC가 오늘 마지막 방송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래 왕영은 씨를 시작으로 각계 분야의 사람들이 처음 출동해 희노애락을 함께 나눴던 아침 토크쇼 여의만만. 오늘 이홍렬, 홍은희 두 MC의 마지막 방송의 게스트로 초대된 사람은 누구일까? 이 화면 속에 그 주인공이 숨어 있다는데 바로 2대 안방마님 홍은희의 남편 유준상. 토크쇼 최초 출연 유준상 홍은희 부부의 이야기. 여의만만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유준상 홍은희 부부의 러브 비하인드 스토리. 이보다 더 솔직할 순 없다. 오늘 여의만만에서 처음으로 공개하는 이들 부부의 모든 것 놓치면 후회합니다. 채널 고정. 왜 날 줘? 자, 그쪽으로 모셔. 일단 네? 받았으니까 네네. 그냥 받아놓기만 하고 네. 사실 선배님이 받으셔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아유, 오늘. 고생 많으셨잖아요. 제일 예. 아이고, 말씀해 주신. 아이고, 야,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아이고, 아유 참. 예쁘네. 샀어요? 아이고, 가서 이쪽 이쪽에다 놔. 여기서 받았어요. 네, 반갑습니다, 유재상 씨. 예, 반갑습니다. 정말 너무 멋있어졌어요. 수염 이렇게 났죠? 네. 지금 영화 때문에 수염 기르다고 맞습니까? 예. 예. 거기서 무슨 역할로 나오는데 그 수염을 길러야 돼요? 이제 사건들을 막 해결해 나가고 예. 거기에 막 참여하고 뭐 이런 역할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스릴러물이라 예. 이게 이렇게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예. 이야기가 다 알기 때문에 예.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네네. 예. 자, 투샷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따박해서 이제 정말 어울리는 한상 부부입니다. 네. 야, 진짜 가운데 사진을 두고 사실은 진짜 이 그림을 저희가 상당히 지금 원했었는데 예. 저하고 같이 앉아서 이렇게 진행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별 말씀. 너무 어울려요, 진짜. 예. 그 두 분이서 결혼하신 지가 지금 4년 4년 정도. 네. 네네. 뭐 얘기 많이 듣습니다만 4년 정도 됐어요. 네. 어때요? 지금도 신혼이죠? 신혼이요? 네. 신혼입니다. 네. 근데 홍은희 씨하고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유준상 씨에 대한 얘기를 가끔 툭툭툭 제가 이렇게 얘기 좀 했거든요. 다 봤습니다. 봅니까? 예. 아 정말 여행하면 안 빼놓고 다 봐요. 아. 예. 새벽에 들어오고 막 피곤한데도 막 부시시한 눈으로 아침에 막 틀어가지고 네. 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내 얘기 나왔지? 막 이렇게 알아요 다. 예. 어떻게 부인이 진행 하는 것이 네. 처음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오히려 제가 더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막 이거 불안해서. 도대체 어떻게 말은 잘 할 수 있을까 막 그랬는데 예. 제가 이제 한 일주일 된 다음에 무조건 이용렬 선배님 옆에서 따라하라고 똑같이 선배님이 하라는 그대로만 하라고. 네. 근데 어느 날부터 정말로 선배님이 하시는 대로 네. 하더라고요. 몸이 많이 풀어졌죠? 예, 정말 풀어져서 너무 부러웠어요 사실은. 네. 뭐가 부러워요? 아니, 왜냐하면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정말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쉽지 않거든요. 예. 저만 해도 이렇게 갑자기 카메라가 들어오면 네. 바로 그냥 긴장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오늘 이제 저희 아내가 제가 사실은 되게 이렇게 카메라나 이런 인터뷰 있을 때 좀 소극적인 면들이 저도 모르게 그냥 예. 생겨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그냥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게 되고
할 말을 잃어버려 갖고선 저기 하다 보면 그냥 뭐 얘기 좀 해주세요 하다가 그냥 다 끝나버리고. 예. 근데 오늘 이제 오기 전에 진짜 이거 힘든 자리니까 이런 자리가 예. 그리고 같이 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드니까 정말 편안하게 잘 하라고 마인드 탁 바꿔갖고선 지금 아니 낯을 굉장히 많이 가려요. 네. 이런 카메라에 그러니까 연기하는 거 이외의 카메라에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가 가끔 인터뷰하는 거 이렇게 보면 네. 평소의 모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더 심했지만 열마만 하면서 많이 풀어졌죠. 근데 이제 오빠한테 남편한테 예. 평소처럼 이렇게 웃긴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 시청자분들이 더 좋아하시더라. 그런 얘기를 했죠. 예. 평소에 웃겨요? 평소에 웃기죠. 안 웃기는데 집에서 저 홍은희 씨 앞에서 이렇게 예를 들면 무슨 뭐 이벤트 내지는 이렇게 뭐 재롱이라 그럴까 뭐 이렇게 좀 재밌게 해주려고 많이 노력합니까? 사실 이벤트는요 결혼 전에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제가 눈치가 너무 빨라가지고 이렇게 뭐만 하려고 그러면 제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나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이제 막 그런 얘기 하니까 김이 빠졌는지 네. 결혼하고 나서는 이벤트를 안 해요. 네. 그래서 그때 좀 모른 척 해줄까 이런 그렇지.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살아보시면서 어떻습니까? 눈치가 정말 빠른 것 같습니까? 눈치가 예. 그냥 빠른 정도가 아니라 예. 이렇게 원래 이렇게 뭐 이거잖아요. 이렇게 손바닥 내 손바닥에 있다 이제 이러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겁니다. 이렇게 머리 위에 있는 거야. 토크쇼 나온 건 두 분이서 나온 건 처음입니까? 네. 네, 이렇게 같이 이런 자리에 나온 거는 네. 처음이죠. 섭외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겠죠. 예. 근데 쑥스러워가지고요. 이렇게 예. 둘이 같이 화면에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되게 쑥스러워. 저 지금도 잘 못 쳐다보겠어요. 네, 좀 쑥스럽고 말도 좀 이렇게 조심하게 되고. 그렇고 지금 이렇게 뵈니까 조금 진짜 좀 이렇게 마른 것 같습니다. 그 나의 결혼 원정기라는 작품을 찍으면서요. 예. 제가 한 81kg까지 몸무게를 찌웠다가 요번 이제 천개의 혀라는 영화를 하면서 예. 한 11kg 정도를 뺐습니다. 저는 혹시 집에서 이 얼굴 뵈면서 집에서 혹시 바쁘다고 열만만 하느라고 잘 밥 못- 굶겼을까 봐요. 예. 근데 사실 굶겼어요? 요즘은 요리에 이제 요즘 너무 심취해 있죠. 필이 꽂힌 거죠 완전히. 예. 그래서 요리를 막 많이 해와요. 근데 그걸 먹어볼 사람은 저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자꾸 다 먹으면 다시 이제 살이 불어나니까 정말 힘들게 먹고 그 다음날 또 엄청 2배로 운동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해주면 예전에는 요리를 잘 못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막 요리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하루는 뭐 이렇게 갖고 막 다 정말 요리를 해줘요. 그야말로 요리를 해주는데 이 몸 관리하고 있어가지고 그걸 다 먹으면 운동한 게 그냥 헛게 되잖아요. 예. 근데 안 먹을 수는 없고 이제 먹을 때는 또 맛있으니까 막 거기서 빠져서 먹고 다음 날 막 6시간씩 운동해요. 막 자전거 타고 집이 분당인데요. 막 양재동까지 자전거 타고 갔다 오고 막 이래요. 네. 지난번에 제가 홍은희 씨 댁을 밤늦게 느닷없이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집을 제가 이렇게 둘러본 소감은 저는 운동구점에 와 있는 줄 알았어요. 곳곳에 운동기구예요. 곳곳에. 집이 헬스클럽이죠. 네, 여기저기 뭐 진짜 운동을 집에 너무 헬스클럽이에요. 좋아해요. 예. 네. 특별히 거의- 지금 부인이 저 홍은희 씨가 이제 남편의 소식들을 이제 가끔 이렇게 전하는데 네. 그 운동에 거의 중독된 사람이다라고 정도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사실은 다리가 부러져 갖고선 그러니까요. 뛰지를 못했습니다. 네, 근데 3월에. 예, 몸은 감량을 해야 되니까 자전거 타고 뭐 여의도, 일산 뭐 이렇게 갔다 오고 예. 뭐 MT 끝난 다음 홍천에서 MT 끝나면 거기서 분당까지 다시 오고. 자전거 타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이 좋아지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헬스를 처음 시작했거든요, 이번에. 네. 헬스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사실 운동하러 한번 나가면 한 7, 8시간 운동하고 이게 돌아오니까 아니 운동을 어느 정도 좋아하냐면요. 네. 다리 골절돼 갖고 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했었어요. 근데 입원해 있으니까 다리를 전혀 못 쓰잖아요. 깁스를 했으니까. 네.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누워서 역기를 들고
기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운동을 못하니까 밥만 먹고 배 살찐다고 누워서 욕기를 하는 거예요, 병실에서. 그 병실도 거의 헬스클럽이었어요. 그 지난번에 저 축구하다가 다리가 부러진 겁니까? 어떻게 예, 된 부러졌습니다. 한 달 동안 입원했는데도. 이번에 지금 철심 박혀 있는 상태고요. 네네. 예, 내년에 다 뽑습니다. 네. 예. 그거 나면 또 축구할 겁니까? 아니 이제 축구는 그냥 보는 거로만 만족하려고요. 네. 진짜? 예, 그 예, 축구가 정말 격렬한 운동인가 봐요. 그런 거 보면 사고가 좀 많죠. 예, 맞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이제는 네. 너무 크게 다쳐가지고요. 그때 사실 정말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네. 막 병원이라고. 네. 근데 저보고 와야 될 것 같대요. 그래서 왜? 그 주사 맞고 와, 치료하고 와 이랬어요 처음에는. 근데 나 수술 들어가. 그러는 거의 우는 거예요. 소리로? 그러니까 계속 얘기를 못 하다가 전화가 두세 번이 왔는데 병원에 왔다 그러면서 또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끊었는데 또 전화가 왔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말을 하려고 했다가 차마 말이 안 떨어졌나 봐요. 다리 부러졌다는 얘기를 하기가 그날 제가 정말 못 가게 했거든요. 예, 근데 그날 이제 정말 못 가게 했어요.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아. 그날 아침 7시 정도에 나가는데 그날은 좀 안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면 안 돼? 이랬더니 나 열심히 운동하고 올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니까 그냥 보냈는데 바로 오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내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자. 평소에 고집이 센 편입니까? 유준상 씨가? 어때요? 호은이 씨 보기는? 고집이 센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대신에 꼭 해야 되는 거는 밀어붙이죠. 예. 미루지 않고. 예, 바로바로. 미루는 거는 일생이 없어요. 예, 되게 부지런하거든요. 잠이 없어요. 제가 이런 얘기 몇 번 했었는데 잠이 너무 없어가지고 신혼여행 가서 이제 막 거기 막 구경하고 뭐 12시 넘어서까지 돌아다니고 정말 지쳐서 잠들었는데 한 4시쯤에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요. 그래서 무슨 소리지? 이렇게 딱 눈을 딱 개슴치레 제가 떠갖고 이렇게 봤는데 막 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새벽 4시에 막 일기를 써요. 그래서 신혼여행지에서. 그 기상은 6시였습니다. 기상은 6시. 그리고 또 잠깐 자요. 그리고 어. 또 이제 한 7시 이때 또 일어나요. 아니 저희가 신혼여행 때는 기상을 6시로 잡았어요. 저보고 6시에 무조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침 테니스 운동을 쳐야 해야 된다고. 아침에 신혼여행지에서. 네. 저희가 태국 갔었는데 거기 정말 덥잖아요. 예. 6시부터 땀을 비호도 틀리고 테니스를 막 가르쳐 준다고 저한테. 예, 정말 부지런하고 잠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동우가 똑같이 해요. 동우가 잠이 없어요. 근데 뭐 썼습니까? 가계부 적었나요? 아니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제 삶의 원칙 중에 하나가 그 일기를 1년에 한 권씩은 꼭 쓰자였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1년에 한 권씩 계속 모아놨어요. 네. 예.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일기식으로 쓰다가 요즘은 이제 제 나름대로 동화를 쓰기 시작했었어요. 동화요? 예, 그러니까 어른과 아이를 위한 동화. 어. 그래서 이거 잘 되면 나중에 책이라도 한번 만들어 보자 했는데 예. 그냥 접었습니다 그냥. 저 혼자만 보내고. 아니 왜 동화를 써요. 동화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집에 가니까 그림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림도 소질 있죠. 좋아하고요. 정말 배우로서는 정말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예체능 중에 보통 이제 한 가지를 잘하잖아요. 보통 음악을 하거나 미술을 하거나 체육을 하거나 근데 세 개를 다 해요. 네, 정말 체육, 미술, 음악. 예, 그 중에 뭐 하나가 덜하다 할 게 없이 그러니까 하나의 본업에 충실하세요. 그러니까요. 연기에 충실해야 됩니다. 작품은 자꾸 줄고요. 예, 예. 저 신혼여행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두 분의 러브 스토리를 좀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아마 거의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죠? 예. 지금은 요즘에는 말이죠 10살 차이도 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두 분은 하도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11살 차이죠, 그죠? 예, 예. 그 당시 11살 차이면은 조금 제법 입에 오르내렸죠. 어땠습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11살이라면 이제 네. 그렇게 지금은 이제 이게 거의 유행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는 이제 도둑놈 소리 아직까지도 물론 지금도 듣지만 네. 도둑놈 소리를 아주 심하게 들었을 때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모 항공 CF가 있었거든요. 네. 무슨 항공 CF가 있었는데 그 시청 쪽에 큰 사진들이 걸리거든요. 그 모델들은. 근데 제가 이제 저희 매니저분과 이렇게 같이 가다가 처음 이제 예. 네 얘기입니다. 이렇게 사진을 봤는데 너무 제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아가씨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매니저한테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이름이랑 뭐 어디 소속인지 좀 가르쳐 달라고. 예. 근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항공사 모델 했었습니까 옛날에? 예. 이렇게 모델이었는데 자랑 한번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아하면서도 사랑스러운 이미지로 시청자들의 기억에 단번에 들게 한 한편의 광고. 남편 유준상 씨 또한 그녀의 아름다운 미소에 첫눈에 반했다죠. 이렇게 뒤돌았다가 딱 보면서 미소 한번 싹 짓는 그런 거기에 제가 완전히 매료됐었거든요. 근데 누구나 다 그러잖아요. CF 이렇게 보면서 네. 자기 이상형에 맞는 이 배우들을 보게 되잖아요. 예. 저는 제 이상형에 맞는 그 배우를 본 거죠. 그게 몇 년 전쯤 돼요? 그게 5년 전. 5년 전쯤에? 5년 전. 네. 예. 네.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이제 보고 나서 그렇게 또 지났습니다. 뭐 누군지도 모르고. 제가 신인 때여가지고 이제 미처 몰랐나 봐요. 이제 그랬는데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같이 드라마를 촬영하게 됐어요. 드라마에서 이제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며칠을 찍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도 그때 그 여자가 전 줄 몰랐던 거예요. 몰랐다가 이제 촬영 중간에 잠깐 틈이 나갖고 둘이 이제 이렇게 뭐 할 거냐 저보고 딱 어디 가기도 애매한 시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잠깐 PC방 가서 네. 뭐 이렇게 검색 좀 할 게 있다고 네.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나도 갈까? 그러면서 이제 저희 이제 식구들이랑 매니저 코디랑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우르르 몰려갔어요. 네. 갔는데 이제 갔더니 막 홈페이지를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자기만 있나? 그러고 저도 제 거 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보여줬었어요. 네. 그랬는데 거기 이렇게 그 배너에 이렇게 그냥 자동 플레이 되게 네. 그 제 CF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눈이 이만해지더니 이 여자가 여기 왜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나라고. 아하!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처음에 저희 만났을 때 만나기까지가 저는 이미 한 드라마를 다 단막 드라마 극이었거든요. 예. 이미 다 찍고 한 이틀만 더 찍으면 되는데 그 여배우 사정상 여배우가 교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네. 배우를 아, 또 다시 홍시 전에? 예. 저는 이미 다 찍고 며칠만 더 찍으면 끝나는데 다시 교체돼서 예. 다시 찍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진짜 난감했죠 아주. 예. 그래서 첫 만남을 했는데 아침 남산 그 4월이라 이렇게 도서관. 예. 벚꽃이 싹 예. 날리는 그런 아침에 저는 진짜 부시시하게 누가 똑똑 두들겨서 누구세요? 창문을 차를 열었더니 예.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안녕하세요. 이미 찍었던 거 이제 다시 찍으려고 하니까 짜증이 약간 난 상태에서 이제 첫 그래서 대면한 거예요? 반가워요. 찍어요. 아니, 그 감독님이 부시시하게 있고. 딱 그 촬영 전날 밤에 저를 방송국으로 부르시더니 대본을 주시면서 내일 아침 7시 촬영이니까 무조건 나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난감한데 하기로 하고 예. 이제 7시 촬영이면 보통 막 5시부터 준비를 하거든요. 예. 그 저는 이제 막 긴장하고 이제 딱 정신 바짝 차리고 나갔는데 앞에 이제 유준선 선배님 차가 있다고 네. 매니저가 알려줘갖고 네. 그럼 이제 상대역이고 선배님이시니까 인사를 드려야겠다. 또 제 인사성이 바르잖아요. 밝죠?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차를 똑똑 두들겼는데 사실 좀 이렇게 환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막 인기가 되게 높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고 계실까? 그러면서 문을 두드렸는데 딱 이렇게 자다 이렇게 하고 안녕하세요 선배님 뭐 네. 같이 하게 된 홍은이에요. 이제 네. 그렇게 했더니 에이 그러게 맞아요. 제가 흉내도 잘 내. 준비해 이런 그러게 막 준비해 막 이러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한테 처음에 무관심하다가 네. 그 CF 보고 갑자기 그러니까 그때는 돌변해. 머리가 이렇게 뒤로 묶고 되게 무슨 애처럼 하고 와갖고서 역할이 대학생 역할이었거든요. 이제 자료만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그 한국 CF에서는 정말 머리 이렇게 생머리 뒤로 싹 하고 근사했거든요. 네네.
근데 뭐 어린애 비슷한 친구분 보니까 예. 또 다시 찍어야 되니까 예. 그래 그래, 예, 이렇게 했는데 네. 만약 그때 그 사람이 이 사람인 줄 알았으면 네. 확 달랐겠죠 태도가. 네네. 근데 그때 그렇게 모르다가 PC방에서 그걸 보고 놀란 거지. 정일이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진짜 맞냐고 한 5번인가 10번인가 물어봤어요. 맞다고. 계속 맞다는 걸 해서 이렇게 예. 계속 쳐다보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그 다음부터 딱 나오는 순간부터 네. 완전 바뀌었죠 제가. 바뀐 거를 느끼겠어요, 홍은 씨도? 빨리 차에 타. 차에 타. 조심해서 타고 다음 촬영장에서 봐. 그래. 하고 이제. 아니, 처음에는 네. 이렇게 갑자기 잘해주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워낙 여배우들한테 친절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네. 이렇게 상대역 배려 많이 해주고 이용렬 씨처럼 네. 이렇게 매너 좋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약간 여자들은 그런 느낌을 알잖아요. 이 남자가 좀 나한테 다른 마음이 있나? 이런 느낌을 알잖아요. 근데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시 원래 그런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했죠,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선배 언니들한테 김지영 씨예요. 김지영 씨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이냐고? 네. 언니, 그 오빠 어떤 사람이야? 그랬더니 네. 너무 좋다고, 오빠 너무 좋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냥 좋아서 그런 건가? 이제 그랬는데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나한테 좀 다르다고. 네. 그랬더니 언니가 그건 아닌데 이러는 거예요. 그런 오빠는 아닌데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널 정말 좋아하나 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마음이 있구나. 네. 근데 그때 알았죠. 처음 본 첫인상들은 그렇게 썩 상쾌한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부시시 잠겨 일어났고 뭐 이런 상태였었고. 예. 근데 이제 거기서 마음에 들기 시작한 때부터 이제 작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아주 빠르게 작업이 들어갔죠.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이제 작전에 옮겼습니까? 유준상 씨 이제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냥 뭐 물불 안 가리고 이제 그때는 예. 일단 빨리 저 어머님을 만나야 된다. 아니 일단 사귀는 그 기간도 있어야 되고 사귀고 있는 남자는 혹시 없을까 이런 것도 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빨리 아니 정말 밀어붙이더라고요. 밀어붙여야 된다 그래서 생각을 했죠. 저는 결혼을 생각하기에 너무 이른 나이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23, 네, 뭐 23살이었어요. 이때였으니까 사실 23살 이 처녀한테 결혼하자 그러면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정신을 몽롱하게 만들지 않으면 그거는 도저히 될 수 없을 것이다. 몽롱하게. 왜냐면 일단은 진짜 저한테 그런 게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이 불도저 같은 이 밀어붙임. 근데 이 순간만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 하고서 그냥 밀어붙였죠. 안 된다고 하는 건 뭐 네. 이게 사귀는 정도가 아니라 뭐 사귀어 보는 거는 생각해 볼게요라고 하면 네. 일단 빨리 어머님 만나서 일단 얘기를 하자. 네. 예. 사귀는 걸로 간 게 아니라 결혼 쪽으로 그냥 예, 바로 그런 쪽으로 몰아붙인 거예요. 예. 그만큼 자신 있었습니까? 인생에 자신은 없는데 그날은 그렇게 그때는 아니 저 여자가 이제 평생 나와 같이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이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확신도 쓴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조금씩 만나면서 예. 되게 착했고 예. 또 일단은 23살이면 잘 모르는 나이잖아요. 네네. 이 세상 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예, 예. 요때 잡아야 된다고 주위에서 많은 얘기를 들은 거죠. 네. 이미 또 좀 알 거 다 알고 그러면 네. 막 뭐 재구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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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모를 때 덮쳐야 된다. 자, 예. 근데 결정적으로 언제쯤 프로포즈가 이루어졌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2달인가 3달 만에 어머님을 찾아갔죠. 장모님을. 홍은희 씨 어머니. 예. 예. 찾아뵈서 인사만 드리러 오기로 한 건데 네. 온 날 올해 안에 식을 올리겠다 그러는 거예요. 홍은희 씨 의견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만나는 것도 이렇게 찬성을 안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연기자고 아직 어리고 아무래도 이제 여자한테는 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엄마가 이렇게 연예인은 만나지 말라고 그런 얘기 하셨었는데 드라마 같이 찍고 엄마 나 그 사람을 이렇게
사귀어보고 싶다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막 안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게 또 안 되잖아요. 맘처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도 아셨는지 그러면 정 인사하고 싶다 그러면 인사만 하자. 그래서 이제 사귀는 걸 허락하는 그런 만남이었어요. 네. 근데 그날 막 과일을 종류별로 막 매니저들이 어. 막 몇 박스를 들고 네. 막 와가지고 놓더니 막 큰절을 넓적하더니 갑자기 이제 엄마가 되게 이렇게 그날은 이렇게 좀 세게 보이고 싶었는지 네. 되게 이렇게 좀 분위기를 잡으셨어요. 어머니가. 그러면 두 사람 만나는 거는 일단 허락을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갑자기 저 만나는 게 아니고 그냥 올해 안에 식을 올리겠습니다. 야, 이거 뭐. 그랬죠. 그래서 정말 일사천리로 어떻게 이제 엄마랑도 처음에 막 이렇게 저랑 갈등도 있고 그랬었는데 금방 엄마가 제 뜻을 받아들여 주셨고 예. 그게 사실은 안 그래가지고- 되신다 그랬어요. 어. 그래서 제가 뭐 제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안 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잠깐 머뭇거리시길래 제가 이제 뮤지컬로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머니 앞에서 턴 2바퀴를 돌았습니다. 정말요? 턴 2바퀴 돌고 다리 딱 짚고 스트레칭을 막 갑자기 다리를 막 저 이런 거 됩니다 이러면서 다리 딱 다리를 짚고 막 막 짚고. 다리 올려서 막 귀에 붙이려고 막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웃으시더라고요. 분위기가 좀 아, 이거 풀어졌죠. 분위기 이거 좋다 해서 예. 어머니가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좋아해서 예. 피아노를 제가 어머니 앞에서 연주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다 연주를 해드렸어요. 예. 근데 어머니가 또 표정이 예. 달라지셨죠. 아주 뿌듯하신 표정을 지으시는 거예요. 엄마 피아노 치는 사람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매치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결정타를 어머니 저 술 안 마십니다. 따니까 어머니가 술도 안 마시고 눈빛이 되게 좋아지시는 거예요. 이야, 안 이거 마시고 뭐. 피아노도 치고 아직 보니까 30대 중반인데 몸은 좀 튼튼한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여러 가지 별의별 거 다 한 다음에 거기서 그냥 어머니 요 상태 그대로 제가 올 안에 이렇게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예. 어머니가 처음에는 이거 뭐 안 아닌데.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되게 엄하게 얘기하시다가 아유 안 돼요. 좀 더 만나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지. 해서 네. 아유 어머니 막 하겠습니다. 네. 아유 막 웃으시면서 안 돼요 네. 하시니까 요건 된 거다. 아. 요 반은 됐으니까 일단 하여튼 되는 거로 알고 어머니 좀 그럼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왔죠. 거의 뭐 반승낙 비슷하게 얻어냈어요. 제 생각에는 거의 한 90%는 된 거다. 반을 넘어서. 라고 생각했죠. 네. 아니, 저는 그런 모습에 더 이렇게 처음에는 물론 좋긴 하지만 결혼이라는 게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네. 또 결혼 상대자로서 생각을 애초에 그런 시작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그랬는데 이렇게 엄마한테 밀어붙이는 모습이 보니까 좀 더 믿음직스럽다 그럴까요? 예, 약간 그런 모습에서 제가 더 이렇게 마음이 더 이렇게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럼 그때까지 단계는 첫 키스도 안 이루어진 거죠? 그때 이렇게 뭐 손 잡고 이렇게 뭐 그 정도. 예, 그 정도. 예. 그러면 어머니한테 다녀와서 이제 첫 키스가 이루어진 거. 저희는 날부터 잡았죠. 나를 뭐 한 석 달 만나서 석 달 안에 나를 잡은 것 같아요. 만나자마자 야, 그거 결정하기 참 힘들었을 텐데, 홍은희 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신을 멍하게 하지 않으면 멍멍하게 만들지 않으면 그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예, 더더군다나 나이가 23인데.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정신 몽롱하게 레드 선 시켜놓고서 이제 네. 만나게 레드 선? 됐는데 레드 선이 오래 갔어요. 예. 그래서 좀 미안한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분명히 지금 이 이용렬 홍은희의 열만만도 인생에서 정말 큰 도움이 될 거고 앞으로 연기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도움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 물론 아이가 있는 그 배우지만 그리고 또 어린 배우지만 분명히 어느 순간에 자기의 연기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작품을 만나게 될 것이다 예. 라고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 거죠.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줘요. 네. 사실 같은 직업을 갖고 있잖아요, 부부가. 굉장히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잘 해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서로 아니까 좀 이렇게 자존심을 지켜주거나 약간 말할 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프로 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빠 참 이렇게 MC 자리가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많이 달라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도 지금 이런 순간순간들이 당신이 나중에 연기하고 동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지금은 네.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느낄 거라고 그런 네. 얘기를 되게 많이 해줬는데 벌써 알고 있죠, 제가. 예. 느끼고 근데 있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몽롱한 가운데 어디가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까? 이준상 씨가? 이준상 씨 마음은 뭐 이미 굳어져 있어서 다 저희들이 이해하겠고 무조건이고 그 가운데 어디가 참 마음에 들었습니까? 글쎄요. 처음에는 좋아서 그렇게 그냥 저는 교제라고 생각하고 만났는데 결혼 얘기를 하니까 제가 처음에 거절했어요. 나는 결혼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결혼이 급하시면 다른 여자를 만나라고 예, 선을 보든지 다른 여자 만나라 했는데 계속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두 달 만나보니까 정말 특이한 면이 많아요. 예. 이렇게 데이트를 할 때도 예. 저 집으로 저를 데리러 오라 그랬어요. 예. 저보고 데리러 오래요. 원래 데리러 가야 돼서 뭐 내려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데리러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제가 정말 정신이 몽롱했나 봐요. 데리러 오라면 데리러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데리러 가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면 일산에 살았는데 저 일산에 서울에서. 내려주고 다시 서울까지 나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참 특이하네, 진짜. 막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저를 불러놓고 막 그림에 심취해갖고 제가 왔는데도 보지도 않아요. 왔어? 앉아. 이런 거죠 이제. 그러니까, 저 노란색 좀 줘봐. 막 물감을 저한테 집어달라고. 빨간색 좀 줘봐. 네, 그래서 저는 몰랐죠. 그냥 되게 그치, 좋아할 줄 알고 이상하다. 이렇게 옆에서 정서적으로 그림 그리고 있으면 되게 좋아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그러는 거예요. 뭐 생각해보라고. 3시간씩 앉혀놓고 노란색, 빨간색 물감 달라고 그러고. 그럼 좋아할 어머님 사람이 계시니까 어딨냐고. 또 막 저 먹으러 부침개를 이렇게 해다 주시고 그러니까 저는 막 그 자리가 불편한 거예요. 어떡하지? 막 부침개 혼자 먹자니 그렇고 이거 보고 있자니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그래서 근데 그때 결정적으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그때 이 남자는 참 특이해서 나 아니면 누가 이렇게 해줄 사람이 없겠다. 내가 이 사람을 구제해줘야 되겠다. 나는 그게 아니고 그런 식의 마음을 먹은 거죠 그때. 왜 연애를 못했는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그게 더 오히려 예. 마음에 들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랬죠. 끌렸던 거예요, 그런 점이. 이 사람은 나 아니면 결혼을 평생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아까 윤진상 씨 얘기한 레드선이네요. 여기서 제가 알고 있는 사실 한 가지를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은희 씨가 여러분 가끔 방송 도중에 이제 춤을 약간씩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근데 춤을 참 잘 추는데 그 춤 추는 거 보고 저 유준상 씨가 중간쯤에 한번 상당히 놀랐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죠. 그러니까 일단 되게 조신하고 네. 참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테크노 춤이 유행했었거든요. 막 이거잖아요. 네네. 이건데 갑자기 이렇게 저희가 쫑파티하고 이렇게 네. 뭐 스태프들이 같이 술 먹는 자리에서 네네. 갑자기 스테이지로 나가더니 네. 사람들 하나도 없는 엄한 벽 쪽 쳐다보더니 그냥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막 허리가 막 끊어질 정도로 돌리는 거예요. 머리카락은 빠질 정도로 막. 이게 지금 내가 그동안 봐왔던 그 이게 사람이 맞나? 맞는가?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했나 봐요. 예. 그래서 왜 그랬어? 이렇게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변한대요. 음악만 들으면. 근데 사실 그때 당시 술을 좀 많이 마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상상하시기 힘들겠지만 그때 당시는 소주 4병을 마셨습니다. 자, 홍은희 씨 주량 새로 발표합니다. 4병입니다. 저는 2병까지 알았는데 4병입니다. 방송에서 2병이라 그러더라고요. 네네. 예. 4병이었습니다. 지난번 그 스타 매거진에서 소개해드렸었어요. 락락 페스티벌에서 이제 자선 행사에 이제 홍은희 씨가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춤을 약간 췄는데 여기서 보던 춤하고는 전혀 다른 춤이더라고요. 야, 춤을 정말 잘 추는구나. 그런데 어쨌든 그 춤 저도 압니다. 자료하면 다 나갑니다. 근데
그 순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되게 당황했어요. 심각하게 했습니까? 아니면 이해했습니까? 아니 저를 딱 앉히더니 어. 일로 와봐. 앉아봐. 너 왜 그래? 왜 그러니? 그래서 그냥 여기 술 마시고 춤추러 온 거 아니냐고. 네네. 저는 그게 이상하다. 그걸 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막 이랬었는데 네. 이제 지금 생각하면 그때 좀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제가 네. 벽 보고 막 갑자기 춤추고 그래서 근데 그때 좀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확 자신감이 있다가 잠깐 이거 아닌가? 약간 주춤하는 것 같았어요. 네네. 근데 이제 보니까 또 CF를 아. 그게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 다 구합니다. 저희 다 구합니다. 네. 핸드폰. 네. 네. 아, 편집점을 알아요. 편집점 제가 지금. 네. 핸드폰 CF였는데 네. 그게 이제 그 테크노식의 어떤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자료 화면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본인인지 몰라요. 정말로 이렇게 보면 네. 상당히 도발적이라. 네. 그래서 이게 전지 이것도-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네, 이것도 연기를 예. 위한 거였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네. 이제, 위안을 한 거죠. 위안을 삼은 거죠. 예. 그 자료 한번 네. 보시겠습니다. 네. 그녀는 또한 통신사 광고를 통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청순한 이미지와는 달리 섹시하면서도 도발적인 춤을 선보여 인상적인 모습을 남겼던 광고. 예, 이런 모습 이게 참 힘든 모습인데 네. 저는 사실 이 같은 배우로서 네. 저런 모습들 네. 아까 그런 항공 그런 모습들이 네. 더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 예. 그 결정적으로 뭐 이렇게 정식으로 이렇게 프로포즈를 나하고 결혼해줘 프로포즈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냥 이렇게 몰고 가서 그냥 그러다가 결혼한 제가 겁니까? 이제 그때 뮤지컬을 하고 있었을 때 네. 어떻게 그 장면 안에 이 뭐 조폭 두목이 사랑하는 여자한테 이 프로포즈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아, 이벤트가 있었구나. 네, 예. 반지를 딱 주고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 네. 제가 그때 진짜 그 우리 배우들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하루만 내가 이 역할을 하겠다고 해서 아. 그 순간 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딱 해서 우리 홍은희 씨를 불러내고 무대 위로. 원래는 이제 다른 일반인들이 오는 자리예요. 네. 한 명씩 한 명씩 불러내는 건데 요 관객들이 오시는 자리인데 거기에 이제 우리 와이프를 예. 얘기한 거죠. 예, 예. 그래서 제가 딱 이제 야, 나랑 결혼하자 딱 하고 이제 근데 별로 반응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 그날도 눈치를 챘어요. 왜 눈치를 챈 거예요. 이게 그날 될 것이다 하고. 네. 기분 이상한 거예요. 어. 그래갖고 혹시 모르니까 이쁘게 하고 가야겠다. 무대로 올라갈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그날 이렇게 미용실 가갖고 네. 예쁘게 하고 갔어요. 네. 순서가 됐는데 이제 왔어. 그 순서다 했는데 오빠가 아니나 다를까 저를 이렇게 불러.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딱 줬을 때 상대방 표정을 보면 네. 이 사람이 지금 감동하고 있구나 아니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딱 줬는데 뭐 아주 담담하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분명히 보통은 또 알고 있는 거구나. 눈물을 흘리잖아요 여자들이 네, 그 감동해갖고 네. 근데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저 눈물도 많은데 그렇죠. 눈물이 안 나고 그냥 그랬어요. 근데 사실 그때는 결혼 한 3주 전 결혼식 한 3주 앞두고 다 준비 다 해놓고 그렇죠, 그럴 그렇죠. 때여가지고요. 네. 네. 그렇군요. 결혼하고 나서 그 나이 차이라든가 이런 건 없어지죠. 제가 올라간 건지 남편이 내려온 건지 하여튼 비슷해요. 예. 음악 들을 때만 이제 느끼는 거죠. 아. 제가 좋아하는 예전의 음악들을 들으면 모르니까. 아. 근데 다행히 요즘 리메이크 앨범들이 많이 나와서 예. 옛날 노래를 지금인 건 줄 알고 듣잖아요. 예. 제가 따라 부르면 그 노래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이러는 거예요. 이게 원래 먼저 나왔던 노래야. 얘기를 해주죠. 네. 그런 라디오 듣고 이렇게 차에서 운전하면서 같이 타고 가다가 예. 이렇게 막 노래가 나오면 이거 무슨 노래지? 별로 안 좋으니까 저는 옛날 노래 잘 모르니까 이렇게 딴 데를 탁 돌려요. 그럼 오빠가 왜 좋은데 듣고 있는데 왜 돌리냐고. 예. 그래서 이 노래를 아냐 그러면 이 노래를 몰라? 이제 그럴 때 좀 세대 차이를 조금 느끼고요. 그리고, 그런 거 말고는 뭐 나이 차이, 세대 차이 이런 거 잘 결혼 모르겠어요. 생활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게 나이가 어리니까 참 이렇게 귀여운 면이 있구나 이런 건 뭐 아니면 없습니까? 반대로
네. 참 철이 없거나 뭐. 그렇죠. 이 진행을 하고 어, 있어요. 이거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게- 진행인데 이게 이게 1년 동안 몸에 뱄어 이제. 이게 사실은 어? 진행병이 생겼어요. 진행병이. 이 집에 와서도 진행하는 식으로 이렇게. 네? 네, 오늘 별일 없으셨습니까? 네, 이렇게. 뭐 오늘 건강식은 뭐 이렇게 하면서 진행하는 식으로. 네. 아예 질문을 어떻게 다시 한번 질문을. 네. 네. 예. 아니 좀 나이 차이가 나니까 살면서 그런 걸 느낄 때 없었어요? 많았습니다. 좋았거나 혹은 좀 섭섭했거나. 네. 제가 이제 점점 더 어린애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상대방이 더 이렇게 성숙해지는 것 같고.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네. 당황해요? 예, 한 두 가지만 더 해주십시오. 네, 한 두 가지만. 갑자기. 글쎄. 부인한테 평소 하고 싶었던 얘기라든지. 비상금은 어디에 숨기는지 그런 것 좀 알고 싶네요. 예. 비상금 제가 다 뺏겼지 않습니까? 평소에 부인을 제가 아주 제발 저 좀 귀찮게 좀 하지 마시고 잘 때 자꾸 귀찮게 합니다. 아하! 자기 옆에 붙어서 자라고. 잠이 없으니까요. 네. 저는 이렇게 저는 책 봐야 되는데 같이 누워서 이렇게 잠을 자고 싶은데 네. 항상 제가 혼자 자요. 네. 그러니까 혼자서 이렇게 막 뭘 하고 있어요. 잠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가끔은 남편이 집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요. 네. 촬영할 때는 밖에 있으니까 없고 집에서는 이제 자기 할 일 하고 있으니까 모르겠고 그래서 밤에 누워서 자기 시작할 땐 제발 같이 있어달라. 나 자면 다시 일어나서 뭘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런 얘기를 그래서 했더니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재운 다음에 일어나서 뭘 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이렇게 같이 잔다고 할 때 저도 잠들어 버려요 그냥. 제가 그때 레드 썬 하는 거죠. 네, 참, 네. 하여튼 뭐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정말 지금도 쭉 보셨지만 참 재치 있는 모습 많이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상당히 주변에서도 많이 놀라고 그랬었는데 화면에서 아마 그런 모습들 보면은 좀 깜짝깜짝 놀라지 않아요? 집사람이 저런 아니 원래 모습 그런 살나? 모습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런 쪽에 연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요걸 계기로 해서 예, 예. 이 성대묘사나 뭐 이런 거 너무 잘하거든요. 잘해요. 네. 잘해요. 성대모사 그리고 잘하고. 남의 목소리 따라하는 어떤 그런 예, 재능이 있어요. 재능이 있고 예. 좀 되게 또 여기서 하면서 이렇게 순발력들이 훨씬 더 좋아졌고. 네네. 예. 개그 콘서트로 보내주세요. 네. 싸운 적은 없습니까, 두 분이서? 네, 싸우죠. 어떻게 싸웁니까? 네. 상상이 좀 잘 안 가는데. 저는 이제 미리 얘기를 하죠. 싸우기 한 며칠 전쯤 묘하게 싸울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네. 혹시 우리가 싸우게 되더라도 그 순간 내가 뭐라 그래도 그건 내가 그냥 그 순간 욱해서 뭐라 그런 거니까 한 귀를 흐르고 다시 또 친해지자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한 며칠 뒤에 바로 싸워요. 그럼 제가 또 욱하죠 이제. 네. 그럼 그때 이제 욱한 다음에 저는 한 1시간 이내에 바로 또 와서 언제 그랬냐는 언제 그런 듯이. 듯이 얘기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그 며칠 전에 내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그럼 이제 정말 이쪽에 화나 있고 막 말하기도 싫은데 기억나 안 나?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풀어주죠. 화를 물론 내죠. 안 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되게 빨리 풀어져요. 정말 뭐 한 5분 걸려요. 그런 것이 이제 인고 부부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아닌가 싶어요. 네. 성격이 정말 네. 좋아요. 예. 이게 삐쳐 있는 게 좀 길면 힘들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늘 그것 때문에 피곤해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홍은 씨는 뭐 결혼과 출산 뭐 이런 것들 다 경험했기 때문에 토크쇼를 진행하면서 아마 그 나름대로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됐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아이가 이제 3살 됐다고 했죠. 네. 그죠? 근데 둘째가 좀 궁금해들 하지 않았습니까? 주변의 어르신 애들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 주위에서 네. 둘째를 빨리 낳아야지 그 부인 나이도 있고 남편 나이도 있고 네. 저 한 3년 뒤에 낳으려고요. 그러면 이제 3년 뒤면 부인이 막 그래요. 그러면 3년 뒤도 30대가 안 넘는데요. 네. 그러면 참 맞아 그렇지 막 이래요. 그렇군요. 예, 예. 3년 뒤도 아직 30대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저 부담 없이 저만 이제 뭐 예. 이것도 괜히 또 이렇게 그런 게
저렇게 건강하고 뭐 턴 2바퀴 3바퀴인데 걱정이 됩니까? 남편이 이제 나이 한두 살씩 먹어가는 게? 제가 걱정이 됩니다. 아니 저 제가. 부인 입장에서는. 아니 몸은 좀 챙겼으면 좋겠어요. 예, 아기가 커가니까 저부터도 되게 운전할 때도 조심하게 되고 아기를 우리가 지켜야 되잖아요. 보호자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되게 조심을 하는데 운동을 너무 좋아하니까 이렇게 갑자기 다칠 때가 그럴 때 보면 아 이제 좀 이렇게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아기를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좀 과격한 운동은 좀 피하자고 굉장히 얘기하고. 속상해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다리 네. 다쳤을 때 뭐 하루 종일이죠. 뭐 그런데 지금 동우 뭐 저는 이제 봤습니다만 누구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까? 이제 어렸을 때는 뭐 지금도 어리니까 계속 엄마 위주로 닮거든요. 근데 아들은 엄마 닮아야 좋다니까. 근데 어떨 때 보면 제가 어렸을 때 사진이랑 네, 또 똑같은 똑같아요. 부분이 똑같은 것 있어요. 같을 거. 그러면 이제 제 네. 주위 사람들이 무슨 어렸을 때 무슨 이렇게 이뻤으려고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진짜 저도 약을 잘못 먹은 것 같아서 네. 어렸을 때 정말 상태 좋았거든요. 예. 그런데 원래 신랑이 저렇게 재밌었어요? 네? 아니 더 실제는 더 재밌어요. 너무 근데, 재밌네요. 예. 네, 근데 제가 했던 얘기가 효과가 있네요. 예. 아 좀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라고. 네, 근데 네. 오늘 아니, 근데 굉장히 이게- 많이 이게 좋아졌어요. 감이 떨어진다는 게 네. 아시잖아요. 이게 나이를 들면 들수록 감이 조금씩 떨어지는 거예요. 예. 내가 저 선배님 정말 존경스러운 게 감이 안 떨어지시는 감을 유지하고 거예요. 계시네. 아, 그런가요? 지금? 근데 저는 이제 요즘은 어디 나가서 웃기지도 못하고 네. 말도 해도 안 먹히고 동우는 그 어느 쪽에 좀 재능이 있어 보입니까? 지금 3살이면 한번 마음껏 한번 이제 자랑해. 우리 저기 여기서 같이 진행할 때는 자식 자랑하는 거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다 잊어버리고 한번 쭉 한번 자랑 좀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제 뭐 축구 좋아하고요. 예, 벌써. 예, 그러니까 뭐 맑게 큰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굴에 항상 웃음을 띠고 있다는 거. 예. 그리고 이제 엄마가 이제 아침에 나갈 때 예. 오늘 어디 가는 날 그러면 여기만만 그래요. 아, 그러면 누구 만나지? 그러면 이용련 아저씨 이래요. 그래서 이게 세 살이니까 이제 예. 얘만만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 네, 되게 귀엽게. 그러면 막 어이구 그래. 그러면 안 울어요. 근데 예를 들어 저희가 무슨 이유 없이 그냥 나가버린다. 그러면 울어요. 근데 지금 아빠가 촬영 가니까 동호 오늘 집에서 잘 놀고 있어? 예. 그러면 그래요. 가끔은 그 애가 천재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까? 자, 엄마도 좀 거들어 주세요, 같이. 그런 적은 뭐 네, 유독 그런 느낌은 예. 사실 별로 없고요. 그냥 공에 좀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남자아이들이 근데 다 공을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유독 우리 애는 천재 같은 뭐 신동이야 이런 느낌은 별로 없고요. 예. 그냥 다 좋아해요. 항상 밝고 애기 이렇게 손님들이 오시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아 애기 참 이렇게 밝게 잘 키웠다고. 예. 이렇게 손님들 오면 보통 막 이렇게 애들이 좀 주눅든다 그러고 예. 약간 이렇게 말도 없어지고 그런데 내가 막 이렇게 밝게 말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막 그런 예. 거 보면 잘 이렇게 키운 것 같다고 얘기를 네. 해주셔가지고 뭐 그걸 특별한 건 만족해요. 없고. 예. 윗몸 일으키기 10개 정도를 아빠가 맨날 복근 운동을 하니까요. 네. 애기도 아빠 왕자 봐 왕자 자기 이렇게 네. 하고 왕자 있다고 막 예, 그리고 운동을 좀 좋아할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 커서도, 같고. 예. 예. 발차기 시키고 뭐 이런 거죠. 네네. 그 아빠의 교육관이 특별히 있나요? 아직은 뭐 어려서. 아니 저는 일단 엄할 때는 엄합니다. 그 제가 혼내는 사람이 저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좀 와이프도 많이 혼내고 그러는데 일단은 아이가 잘못했을 때는 진짜 엄하게 혼을 내요. 한 명이 악역을 한다 그러잖아요. 둘 중에 부모 중에 혼내는 사람은 아빠고요. 그리고 이렇게 막 아기 키우면서 이렇게 좀 돈 많이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무슨 상설 할인 매장 이런 데 지나갈 때 꼭 차를 세워요.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이렇게 길 국도 같은 데 이렇게 가다 보면 뭐 80% 대할인, 창고 대방출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데에서 그냥 못 지나가요. 그런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런 데 돈을 많이 안 써요. 예. 예, 술도 안 먹고. 그 두 분이 좋죠. 뭐 잘 살아가게 돼 있군요. 네, 돼 있어요. 예.
그 아이가 생기면 아무래도 많이 달라지잖아요. 저 위주로 많이 되고. 네. 그래서 좀 뭐 좀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서운한 건 없어요? 아이에게 너무 이렇게 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로 인해서 오히려 더 돈독해지죠. 예, 돈독해지고 또 제가 네. 예를 들어 지방 촬영 가면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집을 비울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이게 아이가 있기 때문에 견뎌내는 거죠, 와이프가 집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그 아이 보면서 싸울 일도 더 없어지고. 예,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이 아기 자고 그럴 때 이렇게 저를 많이 배려해줘요. 이렇게 데리고 산책도 하고 사실 본인도 되게 힘들 텐데 저 이렇게 심심했을까봐 네. 데리고 이렇게 나가서 영화도 보고 뭐 이렇게 대화도 하고 우리 밖에 나가서 차 마실까 뭐 이런 얘기도 해주고 그런 데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제 저 홍은희 씨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또 저 연기자 생활을 또 이제 하시게 될 텐데 그 어떤 연기를 좀 이제 하고 싶습니까? 뭐 특별한 욕심이라든가 뭐 있습니까? 그 전에 비해서 뭐 이렇게 뭐가 달라졌다 이런 건 없지만 여유만만 하면서 1년 동안 제가 좀 많이 이렇게 좀 어른이 된 것 같아요. 그 전보다 훨씬. 그래서 연기에도 제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게 알게 모르게 배어날 거라고 믿고요. 네. 그리고 좀 더 이제 사는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런 게 다 연기에 이렇게 다 녹아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연기가 하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는 사실 좀 막연하고 정말 열심히 이제는 내 안에 있는 걸 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겨요. 네. 그 뭐 두 분이 동시에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내조도 해주고 외조도 해주고 예, 예. 뭐 이러면서 그 참 모범 가정이니까 저도 방문하면서 이제 느낀 겁니다만 모범 가정이고 건강한 가정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더 사랑을 아끼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마무리는 그래도 홍은희 씨가 자기 자리 돌아와서 깨끗하게 마무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저는 맨날 네. 보면서요. 예. 만약에 이제 이 홍은희 씨가 정말 아파갖고서 못 나오면 어떻게 하나. 네. 그 걱정을 사실 저 혼자 했거든요. 예. 그러면 정말 아내를 위해서 내가 여기 대신 나와야 되겠다. 오늘은 홍은희 씨가 아파서 예.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남편인 유준상 씨가 대신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 반갑습니다. 나 이렇게 네. 하려고 그리고 보고 그런 얘기 싶었거든요. 했었어요. 네네. 네. 제가 거기 좀 앉아서 좀 이러세요. 이러세요. 아유, 재밌네요. 자. 네. 남자 두 분이.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유만만의 이용렬입니다. 네, 홍은희 씨 대신 나온 유준상입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니, 오늘 어떻게 저 대신 나오셨어요? 지금 뭐 해외 촬영을 가갖고서 예. 제가 오늘 하루 대신 네. 제 아내를 위해서 예. 돈도 안 받고 나왔습니다. 그러십니까? 예. 이게 이 자리가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되는데 네네. 이렇게 앉아보니까 되게 재밌네요. 그래요? 예. 자, 오늘 네. 어떤 분들이 나와 계시죠? 아니, 그건 MC가 모르면 어떡합니까? 오늘 저 특별히 여배우 저기 나와 계십니다. 홍은희 씨 모셨습니다. 예. 네. 이게 제가 이러세요. 네. 이제 좋네. 제 자리로 가보겠습니다. 꼭 지금 저 소원 풀었습니다. 그러시네요. 아니 정말 네. 너무 고마워요. 예, 이제 남편이기도 하지만 네. 정말 제가 마지막 날이라고 네. 이렇게 같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네. 정말 너무 고마워요. 제가 감사를 드려야 돼요. 네. 예. 하여튼 그래요. 뭐 아까 저 윤상 씨하고 이제 끝을 같이 맺어도 되지만 그래도 또 이제 가셨으니까 그렇죠, 예. 홍은희 씨가 여기 오셔서 또 시청자 여러분한테도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그 전에 예. 바로 그 전에 유준상 씨 그 영화에 관한 질문 하나만 하세요. 끝으로. 네. 또 영화 PR도 또 해야 되잖아. 네. 아니 많은 분들이 요즘에 활동이 뜸하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찍고 계신 영화 소개 좀 해주세요. 활동이 뜸했습니다. 다쳐서 몇 개월 쉬었고요. 오히려 바라시는 그런 표정으로 질문하시네요. 네. 지금 이제 찍고 있는 천개혀라는 영화입니다. 그 의학 스릴러물이고요. 수술 중 각성을 당한 아이가 나중에 이렇게 복수를 펼쳐가는 이야기인데
한 11월 정도에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내년 한 3월, 4월 정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많은 기대 바랍니다. 네. 많은 기대 바랍니다. 자, 이 코타고는 저한테 주셨지만 두 분 저 거실에다 이쁘게 또 이렇게 해놓으시고 감사합니다. 예. 자, 남편이 주신 거니까 늘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계속해서 이루셔서 많은 분들이 저 부러워하시고 같이 행복을 공유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심으로 기원해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쪽 가세요. 다음에 이제 제 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악 주세요! 아두다. 그걸 내가 하면 내가 바보니. 매일 기분 좋은 아침을 열어주었던 이홍렬과 홍은이. 얘기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형이 하는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 위트 있고 편안한 진행과 밝은 웃음으로 시청자들에게 행복함을 전해주었고 얘는 행복하시고. 때로는 게스트와 함께 눈물을 흘리며 슬픔을 나누었던 두 MC. 그동안 두 MC와 함께해서 더욱더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여의만만을 지켜준 이홍렬, 홍은희 두 MC에게 아낌없는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여유만만의 새 MC 남희석입니다. 최은경입니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사연들, 화려함 속에 숨겨진 스타들의 진솔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바쁜 아침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여유로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남희석 최은경의 여유만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